정부에서 호텔을 개조한 집에서 살라는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호텔 좋잖아? 호텔 시설도 좋고 호텔에서 우리 호캉스 불행이들 안녕! 나는 가글 언니야. 이제부터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내가 가려운데 팍팍 긁어줄게. 언니,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부동산 정책들과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2020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는 키워드 3가지 뽑자면 규제 강화 그리고 풍선 효과. 규제가 한 25번 정도 나왔어. 그런데 대부분이 말 그대로 규제 강화였거든. 그러다 보니 풍선 효과도 일어난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이슈 있지만 다 알 필요는 없어. 너무 복잡해.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포인트긴 해. 가격도 상승했고 전세가, 매매가 다 상승했어. 그런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는 공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 마지막에 8사 공급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동안 많은 규제 속에서도 가격이 잡히지 않고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공공개발, 유휴지 뭐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 전에 중요하게 가격이 또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한 포인트가 6.17 안정화 방안이야. 그동안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6.17 안정화 방안에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전쟁 선포를 한 이후에 거기에서 후속책이 굉장히 강력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세난을 일으키게 된 계기도 되고 영끌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 특히 너희들은 영끌에 민감하겠지. 2030 영끌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를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6.17 방안으로 그 후속책으로 해서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거든. 그 안에 어떤 내용 살짝 잠깐만 살펴볼게.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이지. 부동산세에는 3가지가 있어.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 그리고 마지막에 팔 때 양도세. 이 부분을 모두 다 올렸어. 그리고 그 다 올린 거가 전가라고 들어봤어? 우리가 세를 주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다음에 전세금이나 월세에 오른 부동산세를 전가시키는 거지. 그 세 받아서 세금 낸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정가 현상도 무시 못하지. 그리고 임대차 3법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돼. 물론 임대차 3법은 선행법이라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오를 걸 알았던 거지. 왜냐면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오를 거를 미리 선제 막고자 임대차 3법을 했는데 서서히 오를 걸 더 빠르게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긴 했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세 찍고 하러 다니고 월세 찍고 하러 다녀보니 가격이 너무 올랐지. 그래서 이럴 바에 사버리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7월 달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특히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기 시작한 계기도 됐지. 무섭지? 10억 얼마나 벌어야 될까라는 생각하면 깜깜할 거야. 그런데 집값이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오를 때 내 월급하고 비교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겠지. 그래서 패닉바잉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러한 가격 상승 기조가 정책과 맞물리면서 계속 되어졌지. 방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언니의 생각은 어떠신지? 임대차 3법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야. 좋은 걸 수도 있지.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2년 전세 기간이잖아. 근데 그것도 한 번 변경된 거야. 원래 1년이었어.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으로 늘어난 거거든. 4년이 당연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좋은 법인 거는 맞아요. 전세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불안감 없이 임대가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법이야. 그 자체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은 대충 알고 있지? 임대차 3법은 어떤 거야? 2년 기본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살고 싶으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더 2년을 살 수 있지. 총 4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 당장 지금 아마 임대 기간이 있는 친구들은 좋아할 거야. 앞으로 2년을 더 걱정 없이 탈 수 있잖아.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가 문제라는 거야. 공급이 충분하고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전세를 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비어지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럼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걸 알지.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물리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좀 부작용이 크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에서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또 막 쉽게 해주잖아. 좀 올라 있어도 덥석덥석 수요자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을 올리는 부분도 있긴 해. 이거가 나중에는 2년 지난 후에 만기가 다 끝났어. 4년을 살았어. 그 다음에 옮길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올라 있을까? 못 올렸던 거 다 올릴 테고 그 다음에 세금들 많이 올려놨잖아. 정가 된다고 얘기했지. 세금 정가 시킬 테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그냥 그 자체로는 좋은 법인데 지금의 어떤 물리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작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호텔을 개조한 집에서 살라는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호텔. 아니 근데 호텔 좋잖아. 호텔 시설도 좋고 호텔에서 우리 호캉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호텔은 정말 잠시 머무는 곳이지. 주거시설로서는 우리가 호텔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봐도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주택,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는 거 본인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속상하지? 내가 긁어줄게. 많이 속상할 것 같아. 주거의 어떤 삶의 만족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시를 하고 그냥 살면 되고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직주근전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호텔을 특히 개조해서 아마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으로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심 속에 있다라는 것 때문일 거야. 너희들 일하고 바쁘고 하니까 그런 명목하에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사람이다. 아무리 일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특히 너희들은 요즘에 또 나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영위하고 그런 세대들이잖아. 예전에 허리띠 졸라매라는 식으로 없으니 욕이라도 그냥 살아라? 금지덕지해라?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괴감도 클 것 같아. 그렇잖아도 요즘에는 취업난도 심하고 심란하잖아. 주택마저도 그런 곳에 간다고 할 때는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호텔을 개조해서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좀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공여직책이 아니었나. 그러면 언니 방금 말씀하셨던 20, 30대 영끌 투자, 신용대출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영끌 투자를 해서 신용대출이나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왜냐하면 그 신용대출 부분이라는 거는 뭐 주담대라고 해서 LTV,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잖아. 내가 볼 때는 꼭 부동산으로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주식 호랑이잖아. 아마 주식을 위해서 신용대출 무지했다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보는 거지. 부동산도 갔겠지만 주식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많이 웃고들이 있을 거야. 내가 하길 잘했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했는데 지금 뭐 30% 올랐네, 뭐 50% 올랐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나도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거지. 나도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부분도 좀 있다고 봐야 돼. 지금 대출이 뭐 한 32조 신용대출이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다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보지는 않아. 신용대출이 모두 다 부동산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주식 쪽으로 더 많이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은 문제. 만약에 나는 좀 있다, 종잣돈이 있어서 살 수 있다 했을 때 또 생각해볼 문제긴 하지. 근데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들이 내가 받는 연봉에서 감당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상대적인 거라고 봐. 그래서 어떤 플랜을 짤 때 우리가 LTV나 이런 신용대출 했을 때 부동산은 원리금 상환이라는 걸 하잖아. 그래도 원금을 갚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서 좀 더 엄격하게 DSR이라는 게 있어. 요 부동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내가 차를 사느라고 아니면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것들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서 내가 상환 능력이 뭐 20년간 30년간 됐을 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거든. 그걸 봤을 때 나의 연봉 대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은 이게 그 사람한테 오염한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라 개별적이라고 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된다면 사는 게 맞다고 봐. 이유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했어. 지금까지 등락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10년간 20년간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내 집장만은 해놓은다고 하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